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판수학연구소의 송호철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고민이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한번 사연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점수가 중학교 때 비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센수학과 RPM을 풀고 있는데 중학교 때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막상 성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로 성적이 떨어지게 될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수학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결국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려봤더니 아이가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의견이 좀 쌓여져서 약간 사실처럼 굳어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성적이 떨어지게 될 테니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학 수학에 비해 고등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통 한 1.5배 정도는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학 수학은 약간 적용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고등 수학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 부분까지만 다루게 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를 다룬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런 구조들 파악하는 문제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식 자체도 차수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보게 되는 시험 시간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결국에 하나의 교시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은 한 교시 45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은 한 교시 50분,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변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만큼은 10분 정도 시간을 더 배정을 해서 60분을 보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50분 동안 시험을 응시하게 될 거고요. 이 시간이 과연 부족한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수학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수능은 30문항을 내고 100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킹 시간 한 10분 정도 빼면 90분이 남고 결국에 문제당 3분 정도는 배당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인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50분, 서술형 시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변형시키면 한 20문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킹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또 답안을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문제를 1분 40초에서 1분 50초 정도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부족의 문제 때문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랑 다르게 답이 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이 1 또는 3일 수 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답을 한 가지로 좀 한정 지어서 x는 1이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있는 답을 갖다가 적당히 집어넣어서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예전에 생기지 않았었던 오답이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증명인데요. 아이들이 증명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시험에 단독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외우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명의 과정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사이사이에 약간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명들을 정확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안에 문제 풀어내는 부분들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집을요, 4권, 5권 풀었다가 더 이상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예를 들어 20문항을 목표를 본인이 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한 문제당 1분 40초에서 1분 50초 정도라고 했으니 학교 시험처럼 마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한 문제당 1분 40초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20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 안에 이제 좀 집중해서 풀어내는 부분들도 연습을 해야지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때 정답을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문제는 풀이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푼 풀이가 과연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인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설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해설지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수학 문제는 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야. 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5분, 10분 해결을 해봐야 돼. 네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생각을 해봐. 라고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제를 다 풀었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의 답을 해결을 했지만 이게 너무 빙글빙글 돌아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정돈된 형태의 해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등수학이요, 분명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그리고 수포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고등수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 고등수학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